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에서 RNA 연구를 하고 있는 정선주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볼 이야기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두 연구자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과 드루 와이즈먼 박사님의 연구 업적입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모두 기억하시지요. WHO는 2020년 1월 30일 팬데믹을 선언했고, 인류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전염병의 공포에 떨어야 했지요. 그리고 무려 3년이 지난 2023년 5월 5일 WHO가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는데요. 전 세계인이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신종 바이러스를 극복하기까지 지대한 역할을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의 연구가 밑바탕이 된 mRNA 기반 코로나 백신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전염병이 창궐할 때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항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집단 감염에 대항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어떤 종류의 백신이 이용되고 있었을까요? 전통적인 백신은 전체 바이러스를 항원으로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거나 불활성화시킨 다음 이를 인체에 주사해 감염될지도 모른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를 생산하도록 면역 활성을 유도하지요. 그 후 분자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바이러스의 일부를 항원으로 사용하는 백신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을 항원으로 이용하는데요. 이를 단백질로 만들어 사용하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과 유전자 DNA 조각을 이용하는 벡터 백신들이 개발되었지요. 그러나 이런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세포를 배양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코비드-19과 같이 빠르게 번지는 신종 바이러스에 신속히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우리 인류는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항할 새로운 무기, mRNA 기반 코비드-19 백신이 등장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mRNA 백신 기술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mRNA 기술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mRNA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mRNA는 1961년 네이처지에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활발히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요. 그럼 mRNA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요? mRNA는 RNA 중에서도 유전 정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분자라고 하여 메신저 RNA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유전 정보는 세포의 핵에 DNA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세포는 상황에 따라 DNA 정보를 메신저 RNA로 프로그래밍해서 일시적으로 전환시키고 세포질에서 단백질로 발현시킵니다. 자, 이제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먼저 mRNA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이 기술은 1980년대 중반에 발견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IVT라는 분자생물학 방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술로 mRNA를 원하는 서열로 디자인하고 다량으로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생겼지요. 다음으로 필요한 기술은 약간 불안정한 것이 특징인 mRNA를 세포로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질 전달체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질화학과 지질 양리학의 발전으로 mRNA를 안정적으로 세포질로 전달할 수 있는 리피드 나노파티클 LNP가 개발되었습니다. 이처럼 분자생물학과 지질화학의 융합과 발전으로 mRNA를 이용한 RNA 치료제도 만들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심각한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요. 생체 면역 시스템이
외부에서 들어온 mRNA를 거부하고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1990년대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면역계의 반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RNA를 치료제로 이용하거나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접었고 그 후로 20년 이상 이 분야 연구는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mRNA 기술이 긴 암흑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mRNA 연구에 매진한 집념의 과학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이십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난 카리코 박사님은 30년 이상 mRNA 연구에 매달렸지만 연구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모국인 헝가리에서 박사를 받고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위해 미국행을 감행했지만 미국에서도 그의 연구는 번번이 실패란 벽에 부딪혔다고 해요. 하지만 mRNA가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료된 이상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같은 학교인 펜실베니아 대학에 갓 부임한 저명한 면역학자이며 당시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연구를 하던 드루 와이즈만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카리코 박사님은 오랜 기간 RNA를 연구하던 분이고 와이즈만 박사님은 면역계의 중요 세포인 수지상 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이므로 환상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분의 연구 결과는 2005년에 이뮤니티라는 저널에 발표되었는데요. mRNA가 인체에 들어가면 생기는 염증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실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mRNA 치료제의 염증 반응을 없애는 방법은 시험관에서 RNA를 만들 때 RNA의 뉴클리오사이드를 변형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뉴클리오사이드의 염기 변형이 앞서 말씀드린 mRNA에 의한 선천 면역 반응을 돌파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카리코 박사님은 오랜 기간 RNA를 연구하셨고 뉴클리오사이드 염기 변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접목시켜 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RNA의 특징적인 염기인 유리딘의 변형에 주목하였습니다. 시험관에서 RNA를 만들 때 다양한 종류의 유리딘 염기 변형을 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했지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앞서 세균의 RNA나 시험관에서 만든 RNA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바로 톨-라이크 리셉터, TLR이라는 선천 면역 반응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외부에서 들어온 핵산을 인지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RNA의 유리딘 염기를 수도 유리딘으로 변형하면 이 TLR이 인지하지 못해서 염증 반응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외부에서 들어온 mRNA와 인체 면역 반응을 이해하는 중요한 발견이면서 mRNA를 백신이나 치료제로 쓰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트릭이지요. 그러면 염증 반응을 피해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mRNA가 선천 면역 반응을 회피하여 항원이 될 단백질을 더 많이 발현시킬 수 있겠지요. 염기 변형된 mRNA에서 항원 단백질이 다량 만들어져서 항체를 만드는 면역 반응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결과 mRNA 백신 생산을 증강시키는 뉴클리오사이드 염기 변형의 효과에 대한 발견이 두 과학자가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유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뉴클리오사이드 염기 변형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백신의 황원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지요. 코로나 메신저 RNA 백신도 바이러스 표면에 발현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으로 발현시키도록 디자인되었는데요. 카리코 박사님은
2013년 독일의 생명공학 회사인 바이오엔텍으로 이직해 코로나 mRNA 백신 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요. 이후 바이오엔텍은 글로벌 제약사인 파이저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여기에 또 다른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지질 전달체 LNP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초 생명과학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의학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입니다. 현재 mRNA 백신 기술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환 외에도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 이용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말이 중꺾마였습니다. 잘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mRNA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던 노벨상 수상자들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꿈을 중꺾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분야에 대한 열린 마음도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